기업 진단 지도의 과목이에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경영학인데요. 이 경영학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 관리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인적 관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생산 관리 세 개의 대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서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요, 바로 HRM이라고 그러죠. 이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다른 말 하면 뭐 쉽게 말하면 사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관리 이렇게 합니다. 이 인적 관리 자원 관리는 기업의 경영 목표로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경영 목표나 가정의 경영 목표도 마찬가지죠. 목적 달성에 따른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 개발, 유지, 동기부여와 관련된 일련의 과학적 관리 활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은 벌써 안전에 대한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동량이라도 들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를 취득하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한다? 멘토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복습을 하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라는 것은요, 반드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걸 보거나 들어야만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라는 것은 심리의 뭐다? 원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일련의 과학적 관리 활동이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법과 단기적인 인사관리를 계획해야 돼요. 특히 저는 안전을 시작할 때 안전관리론을 했고 기업진단도여서 이게 2012년 우리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PDC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전관리 포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포사이클인데 다음 이 PDCA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P는 바로 오늘 플래시예요. D는 뭐예요? do예요. C는 체크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액션이에요. 이게 아닌 것이 출제됐습니다. 간단한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도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업 진단지도 뭐가 잘 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1년의 계획은 정월 초하는 날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 했습니다. 바로 기업 진단지도서 첫 시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서 바로 공부는 복습과 예습, 귀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반복해야 될 것이고요. 책에 없는 내용도 가연도 문제에서 백과사전식으로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1인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사가 되어 있지만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지도라는 것은 리딩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뭐입니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선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선언이 없으면 리더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 리더로서요, 통제를 해야 되겠고 총체적인 관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제가 중점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만 해도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그럼 여기 바로 또 앞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5개 소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기본이 뭐냐? 그 다음에 인사관리자의 임무는 뭐냐? 셋째, 인사관리의 전개과정과 넷째, 인사관리 연구의 접근법이라든지 전략적 인적 자원의 관리입니다. 사실 공부도 어땠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을 바로 제가 뭐가 된다? 여러분의 합격 멘토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사관리의 개요인데요. 인적 자원의 기본입니다. 인사관리는 바로 이런 거 했는 얘기지만요. 인사관리를 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를 가지고
HRM이라고도 영어로 하는데 기업의 경영 목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거나 개발하거나 유지하거나 동기부여가 일련의 과학적 관리 활동에 핵심 체크 항목을 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위해 장기적인 방법과 단기적인 인사관리를 계획과 조직화, 지도, 통제하는 총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사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계획과 조직과 지도, 통제 네 가지의 총체적인 기능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직이요, 가진 자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자원하면요, 지하 자원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지만 유형자원과 무형자원과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유형자원은요, 공장, 기계, 건물 등의 물적 자산과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공장도 보여요, 기계도 보여요, 건물도 보여요. 이런 물적 자산과 은행에 있는 돈이 바로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저도요, 참 이 문제예요.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못해요. 보여야 돼요. 땅 사놓고, 땅도 일단 이거는 유형자산에 속하지만은 땅이 당장 사면 투자는 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론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이런 겁니다. 무형자산은요, 브랜드입니다. 바로 우리 세아교제제 그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고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특허권 등이 포함돼. 여러분의 라이센스, 자격증도 뭐다? 바로 무슨 재산?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원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에는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체화된 또 요거 빠졌는데 체계화된 노하우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정보력,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적인 알아둘 것은 조직이 가진 자원의 종류가 뭐 유형자원, 무형자원, 바로 뭐다? 인적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얘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형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할 때도 뭐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난리 나가지고 밭이 다 없어지고 논이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졌다. 누가 살아있으면 된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무죄운동 할 때도 대한민국 건국이념도 뭐다? 홍익인간 인내천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누구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겠고, 조직이 가진 자원의 종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 되겠고, 여기서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개요와 자원의 종류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의 조달, 유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첫째, 인사관리도 조달해야 되는데, 첫째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건만 조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해야 되겠고, 그냥 모집을 선발하는데 시험을 볼 것인가, 면접, 이걸 다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한 가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채용 기능을 의미하고요. 인사관리 개발은요, 첫째, 모집을 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동영상 보면. 저하고 함께 하니까 그런 진도가 나갈 수 있어. 바로 교육을 해야 돼요. 또는 훈련 똑같은 말이 사실. 승진, 배치, 전직 등을 통한 인사관리 능력과 지식 향상을 위한 기능을 우리는 바로 인사관리의 조달이 되겠고요. 인사관리도요, 놔두면 안 돼. 물도 고이면 어떻게 썩는다 그랬어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과 훈련과 승진, 배, 전직 등의 인사관리 개발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출제 기준에 의해서 한 번 더 썼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아직은 좀 그런데요. 2012년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한 19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96명 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90명은 기술사라든지 박사를 가진 분이 취득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한 10분 정도가 정말 단순히 맨땅에 헤딩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합격한 분들이 지금 대승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관리 유지 방법은요, 구성원의 임금관리인데, 참 요사이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뭐가 문제됐냐? 여러분 리더가 되고 사업을 하자면 직원에 뭘 많이 줘요? 돈 많이 주면 사람, 좋은 사람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임금관리예요. 그 다음 복지후생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위생관리, 기한제도, 의사소통을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과 분위기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바로 우리 뭐다? 인사관리를 유지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좋은 학교 만든다는 것은 뭐죠? 바로 좋은 학교는 좋은 아이가 오는데, 좋은 아이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좋은 아이가 온다 그럽니다. 좋은 선생을 바로 인사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사람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그 조건이 바로 뭐다?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도덕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윤리만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는 부는 말할 것도 없고 명예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인사관리의 하여튼 유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동기부여입니다. 이 동기부여는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유발과 보상으로서 구성원의 행동을 자극하고 촉진하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동기부여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원동력이에요. 바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합격했을 때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인사관리 기능은요, 조달 기능, 개발 기능, 유지 기능, 동기부여 기능이 있는데, 조달 기능은 모집, 선발, 시험,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개발은 교육, 훈련, 승진, 배치, 전직을 할 수 있고, 인사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관리, 복지, 후생관리, 안전, 위생, 기한제도, 의사소통 등이고, 동기부여는요, 보상에 따른 행동을 촉진한다고 하면 실제 이런 유지 기능을 넣었을 때 바로 뭐다? 동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요, 기본적인 지금 인사관리의 기본 기능을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간단한 것도 시험 나오더라고요. 사실 안전제일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1906년경에 미국의 철강회사의 사장 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안전제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제일 하기 전에는 우리 1900년 생산이 제1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품질은 어떻습니까? 제2에서 마지막에 안전이 제3 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반대해서 오늘 또 안전이 제1, 품질은 제2, 생산은 제3에. 그럼 아직도요, 생산적인 인사관리를 안 할 수 없어요.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누가 3M 얘기해. 3M 뭐 이렇게 필름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3M은요, 세 가지 M이 있어야만이 뭐가 돼? 생산이 되면 뭐가 돼? 당연히. 이거는 자본이라고 해서 사실 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첫째는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하는 목적도 건강과 장수 돈이거든요. 사람인데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료가 있습니다. 또 이 재료를 가지고 매트는 물건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물건을 팔면 뭐가 돼?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M은 맨과 머니와 매트리얼이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생산해서 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중 생산의 3M을 맞게 구성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내가 있어야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M이에요. 경영의 세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이걸 했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 우리 사실 앞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자원이 최고다? 인적 자원이 최고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생산의 3요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더라는 사람이요,
인적 자원 관리 세 가지 기능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도라는 사람은 여기는 이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요도의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 관리 세 가지 기능이야. 첫 번째는요.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의 계획, 협력, 지휘를 포함하는 기능이 있고요. 둘째는 인사 관리에 대한 기능입니다. 인사 관리의 개인에 대한 것으로 선발과 교육과 배치, 직무 분석, 고가, 면접, 승진 등을 포함하는 기능이 있고요. 셋째는 노사관계에 관한 것으로 관리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집단으로서의 단체교섭, 임금제도, 노사협의활동 등의 조직 구성원의 상호간 생산성 향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여기서요. 역시 인적 자원관리, 다른 말 인사관리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통합적 결정의 중요성이 있고 의사결정에서 유효성 확보의 중요성은요. 조직의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직의 부가가치 증대고 둘째 효율성은 투입의 최소화와 산출의 극대화를 말하고 셋째 형평성은 의사결정과 절차와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의사결정 원칙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결정 요소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통합의 중요성, 자원으로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 내용을요, 한 번 더 복습하면,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는 다 인사관리에 중요한 것은 이런 통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유효성 확보의 중요성, 형평성 통합의 중요성, 자산으로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를 알아둔다면 금방 한 의사결정 방법에서 유효성 확보의 중요성이 있어요. 의사결정 확보. 첫째, 조직의 효과성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의 부가가치가 증대돼야 돼요. 여러분도 물건을 팔 때요. 100개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개가 한 개 1원이라면 100원인데 한 개가 100원짜리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걸 말하고요. 효율성입니다. 투입과 최소의 산출이 극대화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투입을 했으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산출물이 최대가 됐을 때 투입은 어떻게? 최소죠. 이게 바로 경제의 원칙이죠. 최소의 원칙과 최대의 노력이잖아요. 아니 반대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 다음 형평성입니다. 의사결정에도요. 절차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가? 대통령이 대단한 거죠.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뭐다? 법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지금 루이 14세보다 더하죠 사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파를 타고 가죠.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직관리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의사결정 원칙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결정 요소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출제된 예도 있습니다. 전통적 인사관리와 현대적 인사관리의 특징이 있어요. 전통적 인사관리는요. 사실 능률 중심입니다. 능률 중심. 그뿐 아닙니다. 조직 목표를 중시하고요. 소극적 방법과 남들이 하면 어쩔 수 없는 타율적인 방법을 써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안목을 보고 노동조합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전통적인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 동양적인 사상을 강조하고요. 비합리적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고 안정성이에요. 그러나 바로 현대는 요새 어떤 거냐? 경력 중심입니다. 경력 개발. 바로 이걸 뭐야? NCS 기준을 한다. 이게 참 문제도 있죠. 아직도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야? 능력 중심. 바로 지금은 바로 그걸 능력 중심. 학교도 안 다녔대고 스펙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일만 잘하면 된다는데 근데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반드시 뭐도 따야 돼. 자격증 따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딸 수 하나 못해요. 참 좀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현대는 어쨌든 경력 중심 경력 개발이고요.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상호작용돼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조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게 조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돈 많이 안 주면 그 회사 간다 안 갑니다. 이런 거가 있고 또는 구체적이고 반드시 당신은 10년 후에 부장이 되고 20년 후에는 이 회사 사장이 될 것이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자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도 우리 회사는 어떻다? 영원하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 노동조합이 있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요사이는 어떻게? 개인주의예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믿습니까? 대통령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질문을 하지만은 실제 지금은 어떻게?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다음 서양 사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아주 가치적입니다. 가치 없는 일은 하나하나 안 해요. 돈 안 되는 일 하나하나 안 해요. 저는 이 동영상을 참 촬영하면서요. 내가 이 공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 한다고.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하신 분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예요. 수없이 전화가 옵니다. 왜 교수님 그 지도사 강의를 안 해주냐고. 제가 2012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걸 없앴어요. 왜? 2012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이 내용은 기사보다 쉽다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기사는 한 문제 푸는데 1.5분이에요. 지도사는 어떻습니까? 1.25분이에요. 25분. 그러니까 기능사는 어떠냐? 기능사는 1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능사보다는 어렵고 기사보다 어때요? 쉬울 것이다 생각한 거야. 이제 지도사니까요. 쉽다, 어렵다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단지 그 시간 내에 1.25분 안에 이해하고 풀 수 있냐. 근데 읽을 수가 없어. 시간이 뭐. 여러분이 2012년 문제는 이제 풀면 알겠죠.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바로 합리적이고 가치적이어야 돼요. 요사이는 또 객관적. 모든 사람이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기준. 또 안정하냐. 사실 지금 어떻게 좀 시대가 북한에도 장난하고 있고 불안정하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여기서 다음 중 전통적 인상관리 현대적인 비교하면 틀린 것은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주관적은 안 좋잖아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현대야. 그래서 불안정. 전통적 관리는 객관적 기준과 안정성이 있어요. 요 말을 꼭 요거 틀리면 안 돼. 요거를 가지고 현대적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뭐다? 전통적 인상관리. 요 표를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인사관리 세 가지 원리는 첫째, 능률화의 원리가 있어요. 능률화. 일하면요. 능률이 돼야 돼요. 능률화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화의 원리. 사람 냄새나는 원리라고요. 그 다음 노사관계에서는 어떻게? 민주화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관리의 세 가지 원리는 첫째, 능률이에요. 우리 인간공학의 목표도 뭡니까? 안정감, 능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사람 된 원리, 사람화의 원리.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민주화의 원리. 역시 이 세 가지도 표로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면 첫째, 인사관리의 세 가지 원리 및 관계는요. 첫째, 능률화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화의 원리입니다. 민주화의 원리인데. 능률화는요. 종업원과의 관계도 능률화예요. 그뿐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관계입니다. 노사관계. 이런 것이 우리 인사관리의 세 가지 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윤리적 인사관리 세 가지 속성입니다. 윤리적은요. 요사이 그러자 우리가 또는 도덕적 인사관리, 윤리적 인사관리 이래가지고 첫째는 윤리적은요. 뭐가 있어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요. 나는 참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제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책임을 지겠다. 그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안에 잘못이 있다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나라가 잘못되면 뭐죠?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옛날 지나간 대통령이지만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또 국무총리라든지 국회의원 지금도 나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지 나라를 사랑하는지 한 번 좀 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그래도 국회의원 하라고 국회의원 아니죠. 장관 하라고 전화가 와도 나는 장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대요. 저는 존경을 했습니다. 나는요 반대로 왜 나한테 전화가 오늘 또 안 오냐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누구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 인사관리는 우리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사실 이 기업 진단 지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안전을 33년 동안 하고 산업공학을 하고 내가 산업공학을 한 다음에 문학을 했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백과사전식 문제를 만들고 수없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나오지 않는 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책임을 갖고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투명해야 돼요. 유리알 같아요. 유리알.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조회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 보여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뭐 이권하고 개입되는 게 없으니까 공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정에 딸과 아들하고라도 공정하게 애를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조금 더 하나 본다면 내부관계에서 우리는 역할이 있어요. 내부관계에서. 이게 뭐냐 하면 내부관계에서 역할은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역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역할은요. 최고 경영자의 정보 원천이 있어요. 둘째, 인재 추천, 반대자 역할, 의견 충돌해서 문제 해결자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에 대한 거고요. 또 조정자의 역할이 있어요. 조정자는 갈등 조정자가 있을 수 있고 조정자의 인사관리자가 있을 거고 상이한 관점을 조율하거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요. 어떤 내용이냐를 말하냐 그러면 이 내용은 최고 경영자, 조정자,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우리는 인사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은 이 역할이 안 되니까 경영자와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이 안 되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조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로자위원회 있고 사용자위원회인데 거기 뭐 사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 인사관리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인사관리의 세 가지 원리 관계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조금 한데 능률화의 원리와 인간화의 원리, 민주화의 원리 세 개의 인사관리의 원리와가 있다. 뭐 관계는 좀 잘 몰라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인사관리의 세 가지 속성에서는 책임, 투명, 공정성인데 간단하게 또 시험이 안 나와요. 오는 것들은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인사관리의 세 가지 속성은 이렇게 나올 거. 투명성, 공정성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 강은 주로 뭐다? 인사관리. 다른 말로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기본과 계열로서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요. 여러분 보이는 정말 인사관리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나타내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는 지금은 기본 개요였지만 관리자로서요. 임무와 역할은요. 여러분이 실제 지도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인사관리의 지도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요. 다음 두 번째 차시에서도 더 힘있는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와 권력, 건강하고 장수하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